지난 19일 첫 청년의 날에 문재인 네. 대통령도 축하를 직접 했습니다. 네. 축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 공정은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공정이란 말을 이번에도 37번이나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공정 문제보다 불평등 문제가 더 본질이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불평등 문제들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발표된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네.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분배에 있어 산술적 평등,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성이잖아요. 산술적 평등. 네, 그러니까 네. 재화를 재분배하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열심히 다수예요.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이 얻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능력 얘기인 거죠? 이게 말하면 공정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능력주의인데 지금 청년들이 주장하는 상당 부분의 내용은 공정성 담론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능력주의 담론에 가깝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국공도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의사들의 전교 1등 논리인 거죠.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됐는데 사실 시험 보기로 했대요. 네, 돈 더 받아야지 당연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대다수의 전교 1등이 아닌 말하자면 청년들도 그런 정도의 위계는 원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가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대중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면 공정성을 청년의 날 37번이나 언급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 공정성이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슈화하고 의제화시킬 건지에 대한 좀 전략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촛불을 들 때부터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이 지금 공정성이라고 하는 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성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면 조국이나 추미애 아들이나 다 불공정하다. 이거는 니네들도 공정성을 외쳤지만 결국 초엘리트로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은 다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인상을 주고 있고 그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을 한 번도 제 기억에는 뭐 사과의 의미에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을 여러 갈래로 좀 충돌시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추미애 장관 아드님 문제는 제가 김한 기자랑 약간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보좌관이 전화를 할 수 있는 네. 사람과 없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들은 그렇죠. 다 전화하는 건 저는 전혀 문제라고 안 하고 그런 면에서 불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박탈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김한 기자님 지적에 동감하는 게 어쨌든 예전에 운동권 세대들 또는 진보적인 세계관을 주창했던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또는 일부는 사실 다수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땀 흘려 노동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청년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거에 미안해하고 좀 더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에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다수라고 봐요. 근데 소수는 어쨌든 기성세대 편입된 이후에 기득권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논란이 더욱더 커진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불공정하나 불평등과에 분노하고 있던 세대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이야기했던 분들도 비슷한 옛날 수구냉전 기득권 세력의 행태를 일부 답습한다면 이건 너무 짜증나는 거 분노스러운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깊은 성찰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혜영 의원이 386 세대 전체를 비판한 거에는 동의가 안 되면서도 네. 그러나 불공정보다는 불평등이 더 문제다는 건 또 바로 동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정당에 대해서 다 동의되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또 공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영화 기생충이 환호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화 조커나 저는 둘 다 극심한 어떤 불평등이 양극화나 민생고 문제를 짚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영화 기생충이나 조커에는 환호하던 사람들이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를 해결하자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또 다른 불공정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혼나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청년 세대들에게 그게 더 불공정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이봉수 교수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이봉수 교수가 경향신문 칼럼에서 청년들이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은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교육제도다. 자산격차 확대시키는 부동산제도다. 검찰 개혁이다. 불법 승계에 올인한 삼성재벌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어때? 청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가장 우리 사실 이런 액면이 말을 들었을 젊은.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약간 짜증이 나는 음. 뭐 청년의 각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좀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당장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고 다 불공평해 보이는데 거시 문제를 만든 건 사실은 어른들인 거잖아요. 근데 네. 청년들한테 그런 걸 왜 화내지 않느냐고 말을 해봤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미 청년들이 지금 번아웃이 돼 있다고 저는 많이 보고 그러니까 틀린 있어요. 얘기는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소구되지 못한다 뭐 이런 거네요. 이 입시 경쟁이 지금 너무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입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이유는 사실은 그 청년기 입시 경쟁의 결과가 남은 평생을 좌우한다는 믿음이 너무 굳건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뭐 4년제를 가느냐, 전문대를 가느냐, 뭐 못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대기업을 가느냐, 중소기업을 가느냐, 뭐 이런 행동에 인생을 따라서 좌우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인생 거죠. 코스가 평생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더 큰 거를 봐라 이렇게 말해봤자 당장 내 먹고 살 길이 막혀 있는데 눈에 보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대졸자와 대졸자가 아닌 사람과는 임금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만든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사실은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데 들어요. 청년들이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미래를 우리 이끌어가야 할 주도적인 어떤 뭐랄까 할까요? 우리 그 일꾼들인데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공정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공정 이슈가 나왔던 게 평창 올림픽 남북 그 단일팀 문제였어요.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네. 네. 이때가 뭐냐면 그때가 이제 그 코드를 다 간통하는데 뭐 진중권 교수가 정리한 칼럼에서는 입시 병역 취업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후에 벌어진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가치 레벨에서 공정성에 청년 세대들이 민감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개개의 사건들은 다 입시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그 병역 관련된 문제라든지 취업 취업? 관련된 네.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유경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청년 세대들이 놓여 있는 사회구조적인 환경이 이 세 가지 요소한테 완전히 포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만든 건 청년들 스스로가 아니라 기득권 지금까지 이제 사회 구조. 그러니까 이봉수 교수가 얘기한 거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만들어 온 주체들이 이제 오히려 청년들에게 그 세 가지 문제는 50원짜리 기름덩이 덩어리 같은 거고 훨씬 더 중요한 왕궁의 문제가 있다라는 비유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뭐 짜증을 넘어서 좀 굉장히 공허한 얘기다. 빈정상하고 짜증나고 네. 저 얘기를 왜 나한테 그렇죠. 무책임한 그렇게 거 되는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특히 분노하는 건 저는 엄마 백 아빠 백 이런 것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시험 결과 그러니까 객관식 결과 이걸로 결정하자고 말을 하는 게 소위 정성평가 면접 이런 걸 전혀 믿지 않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잘난 집 아이가 어떤 특혜를 받고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자부심도 그래서 오는 것 같고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국공 때도 물론 이제 나보다 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된다는 것에 불만을 토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가장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았던 게 뭐 예를 들어 뭐 누구의 자녀든 간에 어느 정도 좀 연줄이 있고 환경이 되는 자녀들이 곧 정규직이 될 테니까 들어와라 해서 비정규직으로 돼서 편하게 있다가 된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신화 그런 모델링을 만들어 놓고 불공정한 거기에 일이 대해서 벌어지는 통로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고 금수저의 생각했던 거죠. 자녀들이 예. 편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에도 물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경쟁, 입시 경쟁으로 줄 세워진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게 금수저들의 통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한국 사회는 더 투명해지고 조금씩 더 공정해지고 예전엔 채용 비리 훨씬 더 심각했거든요. 공기업, 뭐 공공기관, 민간개발 할 것 없이 지금은 어쨌든 그런 게 다 이슈가 되고 다 털리잖아요. 은행들 채용 비리 얼마나 심각했어요.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우리은행, KB, 그다음에 하나은행, 신한은행 4대 금융지주 채용 비리 다 털렸잖아요. 강원랜드 박근혜 정부 때 터졌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년들이 분노한 결과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지적한 결과 이렇게 점점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정윤 기자님이 든 예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아주 드물게 예를 들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비정규직 계약직을 어쩔 수 없이 노조원의 친인척이 한두 명이나 두세 명 와서 일을 하다가 세상이 바뀌어갖고 정규직 전환의 덕을 본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만연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건 사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막 그 조직에서 5년 10년 동안 일하면서 급여
그냥 최저임금이나 받고 있었고 고생이랑 생고생은 다 했는데 그다음에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고 휴게실도 없이 이렇게 일했던 분들이 드디어 이제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분들도 상시 저고 업무니까 심지어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는 업무도 아니니까 예를 들면 3대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엄연한 팩트로 지원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 데는 주로 정말 취약계층들이나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한 것까지도 막 트집 잡는 논리는 가짜 뉴스까지 동원해서 그러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말하는 진짜 공정의 의미가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중권 씨가 중앙일보 칼럼에다가 이봉수 교수와는 약간 다른 취지의 칼럼을 썼는데 그러니까 뭐 허구의 평등으로 공정을 진압했다. 생략된 주어는 진보 지식인들입니다. 그 덕에 청년은 평등도 공정도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됐다.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이분은 표정이 싹 본인이 바뀌셨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까지 너무 많이 나서서 이야기해서 별명이 진궁예라는 별명까지 있으시던데요. 궁예. 예, 아니 옛날보다 청년들이 그 전 세대보다 지금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살아가는 게 팍팍해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청년들은 덜 아프니까 사실 의료비 문제는 좀 덜합니다. 근데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같은 거 아주 민감하거든요. 기생충 상황이 잘 나와 있고 최저임금, 알바 이런 거. 거기에서 이분들이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는 아예 안 들거나 획기적으로 줄여들고 그다음에 알바 급여라든지 최저임금 같은 거 올려줬고 조금만 일해도 먹고는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누가 진보 지식인들이 평등으로 공정을 진압해 가지고 평등도 공정 넘는 세상이 되겠다. 팩트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현 정권에서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냥 맹목적 비난 아닌가요? 김한 기자 가장 여기서 나이가 젊은 김한 기자가 보기에는 진중권 교수의 그것도 이런 슬프네요. 근데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문재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몇몇 이 정부 들어와서 비판적 지식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쓰는 글들이 잘 안 읽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진중권 교수의 글도 진중권 교수가 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리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꼽혔던 분인데 너무 추상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등의 개념으로 공정을 진압했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문장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주수관계 호응하니까 문장이라고 보는 거지. 데스킹을 좀 봐드려야 되나요? 이게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네. 다만 진중권 교수의 문제 의식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소장님이 얘기한 그러니까 불공정성은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그 불공정성은 곧 범법 행위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불공정성의 문제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건으로 소비돼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말하는 건 형식적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이 뭐였냐면 지금 청년들이 노량진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거기에만 형식적 공정성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험은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전의 386 세대들이 생각하는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가치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근데 누군가가 개입을 한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그 이들이 보기 아저씨들이 386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 사회에 비해서 불공정성은 많이 개선됐다라고 얘기해. 맞습니다. 맞는데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공정 대 불공정의 개념에서 불공정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자,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하는 것과 우리 엄마가 전화를 하는 게 같은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에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 얘기를 안 하고 가족은 전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하면 그 얘기도 맞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이 포인트를 좀 못 짚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했어 진중권 교수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진중권 교수의 전 교수의 문제의식은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경 기자. 저 비슷한 생각인데 보면 이제 김두관 의원의 말을 비판을 하잖아요. 조금 더 배우고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다. 근데 진 교수도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 젊은이들이 이미 능력주의를 체화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평등주의 가치로 진압하려 하는 586들을 노린 거거든요. 잠깐 질문합시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 아들이 SK 계열사에 입사를 했어요.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는 청년들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 보여서 그건 왜 그럴까가 약간 제가 궁금한데. 보기에는 그거는 조선일보를 뭐라고 안 하고 한겨레를 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그런 같아요. 거예요? 네, 이미 포기한 것과 포기하지 것? 못한 많은 것에 죄송합니다. 청년들도 예. 이런 사례도 매우 불공정한 사례다라고 보고 그렇습니까? 있겠죠. 예. 다만 지금 청년들의 분노가
어떤 언론에서 만들어오는 어떤 이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언론에서 이걸 지적을 안 하니까 아예 이 사실 자체를 몰라가지고 분노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 다 문제 삼죠. 결국 최근에 언론이 잘해야 돼. 예, 그러니까 아니 아까 말한 무조건 위원회인가? 언론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쨌든 그 셜록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그렇죠. 은행 은행의 채용 비리 예, 이렇게 예. 알리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이 또 공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방금 진중권 교수가 김두관 의원을 비판했다는데 사실은 진중권 교수가 오랫동안 있었던 진보 정당이 김두관 의원의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틀린 건 근데 아니라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틀리진 않다잖아요. 틀리지는 않지만 그게 문제라는 식으로 아니 틀리진 접근하잖아요. 않은데 586이 밉다 이렇게 저는 예, 그러니까 그게 내렸습니다. 저는 586 밉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아니 정규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들은 10년째 승진도 안 되고 급여도 최저임금만 받고 있고 급여 차이도 막 2배, 3배 되는데 또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가 50대 가장 벌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내버려 두는 게 더 문제라는 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공감하는 청년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규직이 됐으니까 훨씬 2배, 3배 받고 비정규직들은 완전히 삶의 나락에서 10년, 20년이고 승진도 없이 그냥 최저임금 받아라고 공감하는 청년들도 일부 있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대학에서 수업할 때 만난 청년들은 대부분 그건 문제라고 다 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 청년들이 뭐 모든 게 불공정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또 과장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팩트가 아니면 도 있을 거예요. 청년들 계층에도 정말 다종다양한 생각이 있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언론이 그 확대 재생산하는 층이 딱 좀 약간 정해져 있는 것 정해져 같아요. 있죠. 엘리트를 지향하는 이제 중상층 네. 이쪽으로 좀 스피커가 너무 세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청년 문제 참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얘기도 넘나들 수.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하나만 덧붙이면 네. 청년들이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학 또는 대학을 안 간 젊은이들까지도 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주요한 네. 과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직업이 정말. 자꾸 출산 장려 정책 펼치는데 우습다. 이해는 되는데 출산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그렇지. 연애들 하든 결혼하든 애를 낳잖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가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분노나 고통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정부나 국회의 정책들은 상당히 부족하거나 다른 포인트를 짚고 있다라는 지적은 굉장히 공통적이거든요. 저는 이 청년들의 분노가 굉장히 다층적이고 또 서로 충돌하고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분들이 기존 세대보다 살기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이고 취업이 더 어려워진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 문제니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를 확 줄여주고 취업문을 넓히고 그다음에 설령 최저임금 밖에 못 받는 자리에서 알바를 하든 라이더를 하든 그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4대 보험을 받으면서 급여는 그래도 상당히 좀 올라가는 이거라도 만들면 지금의 우리 청년 세대의 극심한 고통과 분노는 일정 뭐 완전히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한 10여 년 전쯤에 네. 청년 세대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서 계속 보수 정당이 집권한다 이런 논리가 그 있었어요. 뭐 저 청년들 20대. 짱돌을 던져라 네, 뭐 뭐 이거 20대 아닌가요? X새끼론 네. 있었어요. 그래 10년 전에도 그게, 굉장히 네. 논쟁적이었어요. 그게 10년 전인가요? 그게 10년 전이죠. 네. 그때를 대표하는 말이 네. 그거였어요. 태풍이 몰려오는데 조개나 죽고 있다. 20대들이 예를 들면 미시적인 주제를 요구한대. 근데 그 청년들의 요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젠더 문제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 진영의 논의를 풍부화시켰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저는 뭐 이봉수 교수가 쓴 글 중에 왜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느냐. 저 왕궁에는 분노하지 않고. 근데 내가 먹는 밥그릇에 아까 안진걸 소장님이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먹는 밥그릇에 자꾸 기름 덩어리만 나오면 화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름 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왕궁에는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언론 개혁도 해야 되고 무슨 해야 된다. 이게 민주정부의 논리가 되면 저는 굉장히 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감을 사기가 어렵다 이런 둘 다 거네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둘 다. 그렇게 네. 접근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부터 먼저 공감해 주는 네, 것도 맞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설령 그게 구조적 모순을 좀 간과했다 하더라도 일단 피부 와닿는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걸로 접근하고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은 또 얘기했다 그러면서 같이 연대하고 싸워 나가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들어보신 것처럼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은 청년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